네, 그러면 UFC 257 더스틴 포일에 대해 코너 맥그리거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제는 코너 맥그리거가 패배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더스틴 포이리에가 잘한 점이거든요. 더스틴 포이리에의 맥그리거 공략법을 보면은 먼저 셔블 펀치를 간파했습니다. 맥그리거가 그 셔블, 즉 셔블이란 뜻이 삽으로 파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퍼서 울리는 그런 펀치를 셔블 펀치라고 하는데 그 딱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그 이상한 궤적에서 나오는 그 셔블 펀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셔블 펀치를 그간 너무 많이 썼나 봅니다. 더스틴 포이리에는 이거를 간파를 하고 이거에 맞춰서 라이트 체크훅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셔블 펀치를 낼 때마다 처음에는 사실 첫 번째 셔블 펀치에는 당했습니다. 그 포이리에가 같이 체크곡을 해보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죠. 근데 이후에 계속되는 셔블 펀치에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라이트 훅을 계속 꽂아넣은 어, 포이리에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피니시 되기 전에 맥그리거가 펜스 쪽으로 돌아서는 장면도 보면은 바로 이 셔블 펀치를 내다가 포이레 라이트 훅을 맞고 휘청이면서 그 포이레가 빠져나오고 펜스에 갇히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포이레는 어떤 셔블 펀치, 맥그리거의 셔블 펀치를 간파하면서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공략법은 맥그리거가 사실 가장 주요한 무기는 레프트 카운터죠. 예, 선제 공격이 아니고 오프닝이 아닌 카운터를 칠 때 상대를 너가웃 시킬 확률이 가장 높은 선수고 그때 제대로 체중이 실려서 정확하게 치는 선수인데 이런 카운터의 기회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 박탈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카운터를 맞을 짓을 안 했죠. 그 포이리에가 상당히 어그레시브한 파이터인데 이번 맥그리거전에는 굉장히 그런 어그레시브를 줄이고 어떤 앞으로 체중이 실리거나 상대를 한 방에 보내기 위한 그런 펀치들을 굉장히 적게 냈습니다. 사실 맥그리거 측 그 코치 오웬 로디 같은 경우에도 포이리에가 복싱이 와일드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포이리에는 굉장히 복싱의 양국을 와일드하게 내는 선수였는데 이거는 맥그리거의 카운터에 걸리기 딱 좋은 그런 패턴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를 보면은 포이레는 그런 양욱, 와일드한 양욱을 내지 않고 체중이 앞에 과하게 실리는 그런 콤비네이션이나 오프닝들을 내지 않았습니다. 뭐 딱 한 번 몇 번 내긴 냈는데 그래서 뭐 걸렸지만 다행히 이제 제대로 안 걸렸죠. 그리고 특히나 포이리에가 이번에 되게 그 맥그리거의 카운터를 대비하고 나왔다. 경기하고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장면이 맥그리거의 그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딱 스텝인 하면서 스위칭하고 그래서 더 길어진 거리에서 한 방 더 치는 되게 긴 거리를 치는 그런 상대가 거리 잡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스텝인 스위칭 타격이 있는데 이걸 할 때 보면은 지금처럼 이걸 할 때 보면은 딱 그 앞손까지 라이트까지 이제 컨비네이션을 딱 맞추고 난 다음에 그게 미스됐을 때 자신의 오른쪽이 딱 관자놀이가 비어버리거든요. 그 상황에 이 카운트가 굉장히 좋은 맥그리거를 상대로 거기서 주춤하지 않고 그러니까 즉 펀치를 낼 때부터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펀치를 낼 때 안 맞으면은 바로 빠져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되게 엉성하지만 되게 막 급하게 빠져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포이리에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이 시그니처의 동작이었죠. 예. 이런 걸로 볼 때 포이리에는 작정하고 카운터를 안 맞을 생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즉 뭐 그러니까 경기를 어차피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 카운터를 조심하고 라운드를 잃더라도 그 장기전으로 끌고 가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세 번째 포이레가 맥그리거를 공략한 건 카프킥이죠. 예. 카프킥 그 같은 사우스 포끼리에 포이레는 한번 아픔이 있습니다. 짐 밀러한테 이 카프킥에 당하면서 자신보다 한참 아래인 선수한테 질 뻔했죠. 예. 그리고 그때 카프킥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무서운 무기인지를 알았었고요. 또 그 마이크 브라운 코치 마이크 브라운은 그 맥그리거가 복싱 스탠스 그것도 와이드 스탠스로 나오고 압박할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카프킥을
이번 공략법의 주요 공략 무기로 삼았고 되게 많이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맥그리거 역시도 맥그리거가 아니고 포이리에 역시도 이 카프킥의 위력을 알고 카프킥을 어디를 차야 되는지를 인터뷰를 나중에 보면 알더라고요. 네. 카프킥을 어떻게 차야 되는지를 알고 굉장히 그 훈련을 많이 했고 또 사실 이 카프킥을 차더라도 저는 맥그리거가 체크가 굉장히 좋은 킥 체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체크해내고 이 카프킥이 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사실 생각했는데 역시나 맥그리거는 체크를 해냈죠. 근데 그 한번 딱 체크를 당했을 때 그 포이리에가 이건 계속 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아리뼈 대 종아리뼈가 탁 부딪히는 그 씬 대 씬 그 킥체크가 된 게 아니고 그 맥그리거가 와이드 스탠스고 포이리에가 낮게 차서 이렇게 휘둘러서 차다 보니까 근육에도 맞은 거죠. 예. 그렇게 한번 맞은 걸 딱 느끼고서나 킥이 체크되더라도 계속 찼다고 합니다. 예, 포이리에는 그러면서 결국 맥그리거의 다리가 멎어버렸죠. 네. 다음으로 맥그리거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그리거가 패배한 원인은 그 MMA 트렌드를 그 긴 공백기기 동안 MMA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 최신 기술이죠. 이 카프킥에 대한 그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보니까 맥그리거 인터뷰에서 봐서도 자기는 킥 체크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다음 어느 순간 갑자기 다리가 죽어버렸거든요. 이게 카프킥이라는 게 한 대 맞을 때마다 데미지가 일정량 뚝뚝뚝 쌓이는 게 아니죠. 이거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가 견디다가 갑자기 다리가 죽어버리거든요. 예, 신경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맥그리가 이런 카프킥의 위력을 전혀 몰라서 그냥 맞아주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게임 전략의 수정의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은 자기 게임이 안 통하면은 바로 어저스트먼트라고 하죠. 게임 어저스트먼트라고 하죠. 게임 전략을 이렇게 수정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맥그리거는 글쎄요 공백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원래도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 선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잘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번 경기 보면은 분명 1라운드에 강한 그 킥을 맞았고 그러면 게임 전략 수정에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그 카프킥을 대비할. 근데 2라운드 초반에도 한 번 맞고 휘청이죠. 그럼 그때도 이제 게임 전략 수정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마저도 게임 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압박 그리고 킥이 상대가 오면은 이제 체크. 근데 체크하다 그걸로만 안 되니까 킥 체킹하고 킥 캐칭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치려고 그랬죠. 예. 이런 식으로 그 자신의 A 게임 가지고 나온 A 게임을 계속 유지하면서 카프킥에 의한 데미지가 계속 쌓이게 되었죠. 예. 그게 참 아쉬운 대목이었고요. 또 하나 이번 경기를 딱 보면은 맥그리거가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네. 굉장히 그 예전에 트렌드를 이끌고 굉장히 화려하고 언제나 신기술을 가져왔던 사람들을 열광시켰던 맥그리거가 아니고 왠지 복싱을 하려고 나온 선수 같이 보였죠. 예. 그렇게 전통 복싱 스탠스, 와이드 스탠스를 유지했고 거기에다가 또 예전에 보여주던 어떤 다양한 킥들, 특히 그 프론트 킥의 부재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떤 거리를 재거나 상대의 체력을 깎아먹고 이렇게 해주는 자신의 리듬을 찾고 이런 프론트 킥이 굉장히 잘 쓰던 선수가 맥그리거인데 대표적으로 네이트 디아즈와의 2차전에 보면은 체력 저하로 인해서 3라운드에 굉장히 몰리고 거의 피니시 위기까지 가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맥그리거가 또 1차전에 재탕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4라운드 그 디아즈의 복부에 이 프론트킥을 꽂아놓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디아즈가 데미지를 복부에 딱 받으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렇게 경기가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면서 결국 맥그리거가 이길 수 있었죠. 예. 그런 프론트킥을 위시한 그 다양한 성의 부재가 이번에 맥그리거 패배의 원인의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 분석 글에서도 이제 우려스러워서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맥그리거가 그 디아즈전 보면은 디아즈전도 뭐 다른 경기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디아즈전을 보면은 그 펜스에 몰린 상황에서 굉장한 약점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뭔가 이렇게
커버링하고 테이크다운을 한다든지 뭔가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상체 움직임으로 피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 치고 이렇게 여기서도 같이 싸움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UFC 레벨에서 이렇게 해갖고 성공한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로 이제 마틴 캠프만이 이걸 엄청 썼는데 이 방법으로 항시 마틴 캠프만은 거의 이 상황에서 이렇게 스웨이 더킹하고 그 한 손으로만 가드하고 카운터 치려고 하다가 상대한테 맞고 먼저 이렇게 너가웃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리고 맥그리거한테서도 그런 경향성이 보였는데 네이트 디아전 2차전에 보면은 그 디아즈는 좀 잔펀치고 붙어서 그걸 펀치 브롤링을 했는데 그 포이리에는 다르죠. 포이리에는 이 상대를 펜스에 몰아넣고 펀치 연타를 치는 능력은 사실 UFC 전체를 통틀어도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 선수가 상대를 너가웃 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디아즈와 달랐던 그런 포이리아한테 이런 상황에 몰리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다리도 이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버틸 수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 또 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포이리가 여기서 잘하는 거는 자기의 그 사우스포 스탠스로만 계속 그 같은 양국을 치는 게 아니고 물 흐르듯이 상대에 보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그 스탠스, 그러니까 스위칭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똑같은 그 펀치 교환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포이리에가 이러는 동안 맥그리거는 보면은 더 이상 그 포이리의 펀치를 버티지 못하고 사이드로 빠지는데 이 상황에서 카운터를 치려고 하는데 이때도 사우스포 자세를 먼저 잡고 카운터를 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포이리에는 그냥 오소독스로 자연스럽게 변환된 상태에서 이미 와인드업이 끝났죠. 예, 트리거를 당겨놓은 상태에서 치기만 하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그 맥그리거는 다시 자세 잡고 사우스포로 자세 잡고 치려고 하니까 이게 늦어버렸죠. 그러면서 그 포이리에 라이트를 맞고 그대로 넉다운 되어버린 거죠. 네. 이렇게 지금까지 코너 맥그리거 그리고 더스틴 포이리어의 경기에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원래는 이 영상과 텍스트로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여지없이 스포티비 저작권 신고로 걸리는 바람에 이렇게 좀 그냥 화면 사진과 제 말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만약에 설마 이거는 안 걸리겠죠, 뭐 저작권에. 네, 지금까지 더스틴 포일의 코너 맥그리거의 리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